우리 계산 목표는 R 값이 또는 저 U 값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를 오갈 때 각도 파이가 얼마 변하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니까 U를 파이로 미분한 저 U 파이라는 거를 좌변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몽땅 다 우변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펙티브 포텐셜의 팩토라이즈 된 모양은 그대로 가는데 L제곱을 전체적으로 곱해줘서 표현 모양새는 살짝 바꿨고요.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결국은 U에 대한 다항식인데 최고차항이 U3승이잖아요. 그래서 U3승의 개수를 일단 먼저 집중해서 보고요. 그럼 첫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수는 RS가 됩니다. RS를 전체적으로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 텀들, 뭐 U제곱, U 리니어, 그 다음에 상수 텀들까지 개수가 저 괄호 안에서 조금씩 바뀌겠죠. 그 정확하게 개수가 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바로 앞에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저 E제곱 값을 적당히 잘 조정을 했다고 치면 그래프가 저 초록색 수평선과 U1, U2, U3라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. 정확한 값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U1, U2, U3를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적겠습니다. 제가 따르고 있는 컨벤션은 U1, U2, U3가 작은 값에서부터 커지는 값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활용할 성질은 소위 다항 방정식 풀이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관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할 텐데요.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과 원래 처음에 전개해서 적었던 모양을 비교를 하면 U1 더하기 U2 더하기 U3 이 세 개의 컨비네이션이 폴리노미얼 안에서 U3승의 개수와 U제곱의 개수의 비율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에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. 저 제일 윗줄로 돌아가서 U3승의 개수는 RS였고요. 반면에 U제곱의 개수는 그냥 마이너스 1이거든요. 그 말은 나머지 항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U1 더하기 U2 더하기 U3가 RS분의 1 U로 다시 바꾸면 US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적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추적하고 싶은 타원 비슷한 바운드 오빗은 U1과 U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. U3는 수식 전개 중간 과정에는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U1, U2를 중심으로 U3는 소거하는 게 상책입니다. 소거를 하기 위해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호출을 하는 거고요. U-US 플러스 U1 플러스 U2 식으로 U3를 대체를 하고요.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해 놓고 바로 안에를 들여다보면 U가 U1과 U2 사이에서 움직일 때 어떤 건 0보다 크고 어떤 건 0보다 작고 하잖아요. 그 순서를 조금 주의를 해서 살짝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데 U가 U1보다 크고 U2보다 작으니까 U-U1은 그대로 나누고 U-U2는 사인을 뒤집어요. 전체 값이 안 변하려면 세 번째 괄호도 사인을 뒤집혀야겠죠. 사인만 뒤집을 게 아니라 이 US분의 1 앞에 붙어 있던 팩터도 흡수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 조금 큰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US 나누기 마이너스 US에서 플러스 1이 일단 기준을 잡아주고요.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정리를 해서 적으면 US분의 1 앞에 개수 붙은 데다가 U 더하기 U1 더하기 U2 이렇게 적힙니다. 앞에서 이미 강조한 것처럼 U1, U2 세 개가 다 US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 전체는 다 앞에 있는 기준 1에 비해서 작은 코렉션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예 없는 셈 무시할 수는 없지만 1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죠. 그래서 우리의 목표였던 반지름이 맥시멈에서 미니멈 갔다가 다시 맥시멈으로 오는 동안에 파이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는 이 U'의 제곱 전체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역수 취하고 양변에 du 곱해서 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. 여기 2배가 붙는 거는
맥시멈, 미니멈 사이를 한 번만 가면 안 되고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. 저 위에서 이미 3차식 인수분해한 모양을 적분하기 좋은 모양으로 준비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 계산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요.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저 U 더하기 U1 더하기 U2 나누기 US 이 컨비네이션을 작은 기여분으로 보고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고요. 그러면 리딩 오더에서는 저 US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저 코렉션이 아예 없는 적분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리딩 코렉션은 US분의 1 앞으로 오버올로 나오고 U 더하기 U1 더하기 U2가 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더 작은 코렉션도 계산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리딩 코렉션만 계산해도 어느 정도 실험치랑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. 그럼 저 상대론적인 코렉션 계산하기에 앞서서 앞에 US가 무한대로 가는 리밋에서도 성립하는 저 표현을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. 어떻게 적분을 하면 되느냐, 삼각함수로 치환을 하면 되는데요. U1과 U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중점 U1 플러스 U2 나누기 2한 기준점에서 U2가 더 크고 U1이 더 작다 그랬으니까 U2 빼기 U1 나누기 2한 거 하고 거기다 삼각함수를 하나 척 곱해주면 적분이 갑자기 쉽게 잘 되기 시작하고요. 적분 안에 들어오는 저 du 나누기 루트 안에 제곱식 있는 게 다름 아닌 그냥 d 알파로 귀결이 됩니다.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고요. 그럼 이 앞에 텀만 먼저 적분을 하면 델타 파이는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2파이가 나와요. 케플러 문제에서는 R 값이 맥시멈, 미니멈, 맥시멈 다니는 동안에 정확히 2파이만큼 움직여서 닫힌 궤도를 이루고 프리세션도 없는 계속 항상 XY 평면의 붙박이처럼 머무는 타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. 반면에 저 뒤에 나온 아직 계산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대론적인 코렉션은 어떤 값을 주느냐. 저 앞에 리딩텀 계산했을 때 썼던 거랑 똑같은 삼각함수 치환을 쓸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요 du 나누기 스퀘어루트 어쩌고 컨비네이션이 d 알파가 된다는 사실은 똑같고 나머지도 그냥 삼각함수 적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적분이 되고요. 적분 결과를 그냥 인용을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파라미터들이 있고 나머지 값을 정리하면 2분의 3파이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저 US라는 표현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컨벤션이 아니기 때문에 컨벤션 디펜던스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쓰자면 다시 뉴튼 상수와 매스를 부하를 시켜서 이 2파이에서 벗어난 초가분 값을 3배의 파이 곱하기 gm 곱하기 u1 플러스 u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케플러 문제 코렉션 계산하는 방식을 특정 방식 하나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결론은 늘 똑같이 나오지만 중간 계산 과정은 많이 달라 보이는 방식들이 몇 개가 공존을 합니다. 저는 이제 적분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고 미분방 정식을 퍼터버티브하게 풀어서 같은 값을 얻는 풀이 방법도 있고요. 기왕이면 한 가지 방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찾아서 공부해서 비교하는 것도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.